학생들이 늘 틀리는 문제는 사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 사항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꼭 이 방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예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스파TV 가족 여러분, 상큼이자쌤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제가 전에 말했듯이 중급 교재를 제가 추천드릴 건데요, 바로 연도별 영어 기출교재입니다. 자, 먼저 이 교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시간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20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지 시행착오도 해보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여쭤보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저는 유형별 기출 많이 풀었는데 연도별 기출 다시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실제로 수년간 강의를 오랫동안 해오면서요, 그 학생분들을 훈련시켜본 결과 연도별 기출은 수험생분들이 반드시 푸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교재를 먼저 보시면요, 요 하얀색 교재는 2015년 패스 신성의 영어 최신 기출 문제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목차를 보시면 2014년부터 2010년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다양한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직, 그리고 법원서기보, 사회복지직, 그리고 서울시, 지방직, 기상직, 교육행정직, 국회사무처 속기직, 그리고 국회사무처, 그리고 마찬가지로 7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이후에도 보시면은 2015년과 2016년, 그리고 2017년, 그리고 최신 나온 2018년 이렇게 다양한 교재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교재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같이 이제 목차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직렬별로 이제 푸실 때 그냥 순서대로 풀기보다는 저는 2018년도부터 2010년 순으로 최신 거부터 이제 예전 기출 순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최신 기출을 풀어야지 여러분들이 요즘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직렬은 교육행정직입니다. 아무래도 교육행정직과 사회복지 이 두 직렬이 그나마 좀 쉬운 편이에요. 두 직렬을 2018년도부터 2010년 순으로 쭉 푸시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 주요 직렬인 9급 국가직, 그리고 9급 지방직, 그 다음에 9급 서울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국가직과 지방직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국가직 시험 이전까지는 이렇게 5가지 직렬을 최우선으로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6번째는 기상직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7번째는 7급으로 들어갈게요. 7급은 많이 어렵습니다.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그리고 국회 9급과 8급. 8급은 거의 편입 수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원서기보가 있습니다. 법원서기보는 독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직 가기 전까지 이런 순서대로 한번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20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공무원 기출은요, 순서가 어휘, 수거, 생활영어, 문법, 그리고 독해 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휘, 수거, 생활영어, 그리고 문법을 먼저 푸세요. 그 이유는 이쪽 파트는 영어에서 암기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가 확실해요. 잊지 마세요. 이 시험은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 파트를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독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보세요. 2번, 3번, 7번 독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2번, 3번, 7번 중에서 몇 문제가 난이도가 좀만 높잖아요. 그러면 당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암기 파트가 여러분들이 집중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휘, 수거, 생활영어, 문법을 먼저 푸는 거죠. 그 다음에 독해는 순서대로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풀다 보면은 어휘, 수거, 생활영어, 문법에서 막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막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만약에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영어 시험은요, 시간 싸움이라는 걸. 모르는 건요, 과감히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풀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독해를 하다 보면은 해석이 잘 안 되거나
내용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석이 안 되거나 내용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을 잡고 있으면 뒤에 문제 넘어가서 막판 문제 풀 때쯤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20문제를 30분 안에 계속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럼 설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 위에 이 카드 반드시 눌러서 동영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문제를 풀고 나서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생활영어 또는 어휘, 그리고 이렇게 어휘, 생활영어, 수어 이런 표현들 있죠. 어휘, 수어, 생활영어는 보기양에 나온 표현이나 단어 또는 답이 되는 표현이나 단어들을 정리해 두세요. 그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들, 여러분들 결국 아냐 모르냐의 싸움이죠. 이러한 표현들을 만약에 잘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다,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공무원 시험에서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 문법을 보시면요. 1, 2, 3, 4 이렇게 총 4개의 포인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문법 포인트가 제대로 암기가 되신 분들은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분명히 공부한 양은 많은데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안 나옵니다. 실전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문법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옆에다 간단하게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총 4번 문제는 4개의 포인트, 마찬가지로 10번 하나 둘 셋 넷 20번 장문이죠. 마찬가지로 4개의 포인트, 총 12개의 포인트가 나온 거죠. 추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방직 준비한다 그러면 지방직 2018년도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지방직 2017년도, 우리 2010년도까지 풀기로 했잖아요. 출제 포인트 적어보시고요. 그래서 각 연도별로 출제 포인트 이렇게 적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나왔던 포인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를 모아놓은 교재가 있죠. 바로 이론서 또는 포인트 교재. 그 포인트 교재를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법 포인트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휘, 수어, 생활영어, 문법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쪽은 암기 파트라는 거죠. 잊지 마세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전에 동영상 패스 실전 영문법 555 동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요 카드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해와 관련된 리뷰인데요. 여러분 독해 풀고 나서는 답의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정답이 2번이면은 지문에서 어디에 단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즉 내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독해를 빨리 읽다 보면은 내용 파악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독해는 암기가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유형별 독해 교재를 풀 때는 반드시 내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독해를 풀고 나서 아마 막히는 문장 구조 분석이 있을 겁니다. 풀고 나서 어려웠던 문장 구조 분석은 반드시 분석을 해보세요. 유의할 점.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20문제 풀 때는 너무 문장 구조 분석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이유는 몇몇 수험생분들은 실전에서 독해를 하는데 내용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 분석을 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용 파악 다 놓쳐요. 실전에서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 분석은 최소로 하시고요. 단 풀고 나서 복습 차원에서 막힌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문장 구조 분석을 따지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문장 구조 분석이 자신의 실력이 되고 추후에 시험장에 갔을 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오면 여러분이 빠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는 독해용 어휘라고 생각합니다. 독해용 어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 주세요. 참고로 독해용 어휘를 왜 정리를 하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독해 지문에 나와 있는 이 어휘들 보이세요? 공무원 독해에서는요, 다행히 자주 쓰는 독해용 어휘들 위주로 사용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모르는 단어들을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휘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자주 보신다면 독해를 읽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5과목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독해용 어휘까지 암기할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휘를 암기할 것은 이렇게 실제 시험에 나오는 생활 영어나 아니면 어휘용 어휘들을 암기해야지 독해용 어휘는 눈으로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수험생분들이 5과목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독해용 어휘를 볼 때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투리 시간,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눈으로 자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뭐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도 보고요. 잠을 잘 때, 잠자기 전에도 잠시 독해용 어휘 보시면요.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자이스토리 독해 동영상을 보셨던 수험생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이 카드를 클릭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셨나요? 연도별 기출에 관해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공통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래된 영어 기출을 과연 풀어야 되는지, 옛날 기출이라서 지금과 출제 경향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2010년에서 2014년도 이 기출 같은 경우는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늘 틀리는 문제는 사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틀려보시고 포인트를 직접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꼭 7급을 풀어야 하는지 여쭤보는 수험생도 많이 계십니다. 당연히 7급 문제는 9급 문제보다 어렵습니다. 영어가 쉽게 나올 때도 있지만 가끔씩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7급 문제를 풀고 나면요, 실전시험에서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요, 경찰 수험생들은 지금 현재 경찰 영어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연도별 기출을 푸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행정직과 사회복지 기출을 풀어보시고요.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찰 수험생분들은 9급 연도별 기출을 한번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교재들을 접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 중에서 활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습적인 것 외에도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사항들이 많잖아요. 고민사항이 있으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큼 유자쌤이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열공하세요.